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칭찬하는 기술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쉽죠. 내 아이의 과거를 칭찬의 기준으로 두어라. 근데 그건 비단 그 아이뿐만 아니고 남편 가족 사이에서 어른도 마찬가지, 시어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 다 사람은 칭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칭찬이 사람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를 어떻게 하면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 그 기술입니다. 뭐 내 연수 받으셔서 학부모 연수 때 이 아이 메시지라는 걸 많이 하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입에 붙질 않으면 실제로 해야 할 때 이게 말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 같이 이번 시간에 정말 실습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를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어떻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표현해. 화가 난다고 야 하지 마셔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야 하면 애가 바깥에 나가서 얘도 야 그럽니다. 갈등 해결을 한 글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싸움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까? 네가 뭐뭐 하면 시작.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표현하셔라는 거죠. 자, 가령 애가 게임을 계속합니다. 너 지금 또 게임하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학교 폭력의 원인이 욱하는 건데 어머니께서 욱하시고 아버님께서 욱하시면 애도 나가서 똑같은 상황에서 욱하거든요. 그러면 애들끼리 뒤엉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네가 그렇게 게임만 하니 내 마음이 어떻다. 어머님 마음이 그럼 어떠세요? 아버님 마음 어떠세요? 속상하죠? 속상하다. 왜냐하면 난 네가 숙제를 좀 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또 컴퓨터만 하냐? 이거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엄마가 마음이 속상한다. 그러면 애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해도 너무했다. 10분 그래 엄마 미안해 10분만 더 할게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소리 지르면 화를 내는 것과 화난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주죠. 또 더 나가서 들어오신 학부모님 거기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네가 뭐뭐 하면 자 이거를 남편한테도 제대로 한번 화를 내볼까요? 아내에게도 제대로 한번 화를 내볼까요?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 똑같이 시작.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런 걸 원하게 돼. 네. 자, 또 화를 제대로 내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자, 시어머니죠. 그렇죠? 어머니께도 화를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끙끙 앓고 살지 말고. 자,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자, 이것의 효력을 제가 생생하게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 4년 차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셔서 매운 걸 못 드시니까 김치는 먹고 싶은데 김치가 한결같이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 김치 좀 제발 저기 맵게 담그지 말라. 담그지 않거든요. 다 사다 먹지.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김치도 그렇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래서 집사람이 하여간 뭐 물김치까지 사다가 들여보고 이러는데도 그런데도 이 매운 거를 이제
소화를 못 해내셔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서 또 집사람이 정말 물김치 거의 뭐 고추장 안 들어간 거, 고춧가루 안 들어간 걸 갖다 사다가 이제 아침 밥상에 놨더니 또 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셔요. 야, 제발 내가 김치 담글 테니까 배추 좀 사와라 그러셔요. 배추 담그실 기운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집사람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번에는 저 둔촌시장까지 가서 그 싱거운 김치를 고르느라고 고생 좀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밥상에 갑자기 정말 긴장했죠. 야, 이거 봐라. 응? 집사람이 제대로 화를 내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눈이 동그래지죠. 저게 지금 날 공격하는 거냐. 근데 말인즉슨 본인이 서운하다고 그랬지 어머니한테 공격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조용히 다시 밥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사람한테 그날 이제 집사람한테 박수를 쳐줬습니다. 잘했다. 제대로 화내고 살자.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단다. 자, 이제 제대로 화내는 기술, 아이에게도 제대로 하는 기술 끝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저는 이것이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3단 어법이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 그리고 제대로 화내는 기술 또 하나는 아이에게 충고를 할 때요. 애나 어른이나 충고라는 건 원래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것처럼 이게 자체에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충고를 할 때는 칭찬, 충고, 칭찬의 순으로 이어져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가시도 친 말을 하지 않은 거로 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첫 글자만 따서 칭충칭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칭충칭.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애가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다가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럴 때 애가 막 아파서 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머니들이 종종 제가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데 애를 이렇게 그 대목에서 어머니가 거기서 대놓고 화를 내셔요. 뭐라고 화내세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네. 바로 내가 그러니까 뛰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하여튼 막 소리를 질러버리셔요. 그 지금 애는 아파 죽겠는데. 저는 이게 요 대목에서 저는 판공비를 잘 쓰자. 판공비를 잘 쓰자? 이게 무슨 얘기냐? 판단할 대목인가 공감할 대목인지 그 비율을 잘 헤아려야 된다. 지금 애는 아파서 막 넘어져서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다 대고 엄마가 판단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 조심하라 그랬지. 아이고 그 순간에 애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 내가 잘못됐지.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 생각하겠습니까? 어렵죠. 요거는 무슨 뭐냐면 아이가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기쁘든 그것이 슬프든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셔라 이런 뜻이에요. 보류하시고 뭐부터 해주셔라. 마음을 읽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얼마나 아파 이렇게 일단 그 감정에 공감해 주시고 그건 잘했다는 뜻 아닙니다. 이거는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판단과 공감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을 잘 쓰자. 자, 그래서 실제 제가 실제 사례에 우리 딸이 이제 성내중학교 1학년 다닐 때인데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툭 거실에 던지더니 저한테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정이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자, 얘가 감정이 고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 판공비를 잘 쓰자. 애가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 공감해줘야 된다. 공감이 먼저라는 거죠. 어떻게 공감을 해줄까? 그 공감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쉬운 방법이요. 미러링이라는 거예요. 미러링. 예, 여기, 아니, 여기 보세요.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미러링, 거울 되어주기. 그냥, 그래서 애 표정 그대로 애 얼굴 보면서 에구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감. 에구 우리 딸내미가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에구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아이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짜증낸 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초치는 소리 하는 거나 내가 슬플 때 거기 뭐 판단해 주는 거 둘 다 싫은 거거든요. 부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딸내미 할 때니까 어이구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잘나 짜증났구나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시작. 이 세상에서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짜증나. 자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잘나 짜증났구나.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애가 그러면 아니 어떤 분은 그것도 담임한테 담탱이 뭐야? 그러면 애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벽하고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 선공감. 판단은 나중. 근데 아주 심한 사례를 보내드릴게요. 여기 어느 대안학교에 학부모 강의를 갔는데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애가 대안학교로 왔는데 그 보호자들 특강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은 이 훈련을 했어요. 미러링. 자, 그럼 연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버님 제가 이럴 테니까 아버님 그 역할 그 하세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한테 제일 싫어. 그랬더니 이분이 삿대 싫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안 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연습했던 어머니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가 공감을 논할 때 뭐를 해주는 거예요? 판단을 해주고 화낸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일반 학생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잠깐 들어 한 번 더. 아빠,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쫄라. 시작.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잘나 짜증났구나. 그러면 애가 뭐라 하냐?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이가 공감받을 때 하는 그 말. 단 한 글자. 두 글자인가요? 담탱,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가 최고 짱이지. 어디 가서 그 말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춘기 때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자꾸 이런 것에 공감 안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공감해주면 그게 친구가 부모보다 더 소중하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다섯 번째, 부부 자녀와 소통도 중요하지만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 뭐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냐?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까칠해진다는 게 사실 엄마도 이제
40이 넘어가면 은근 까칠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 두 번째 사춘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거는 아버님들 계시면 요 책 말고 두 번째 20살이라는 책도 있고, 다시 태어나는 중년. 저 메모해 두시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중년. 여기 필기하는 필기구가 있던데. 예? 뭔가요? 마우스. 텍스트.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꼭 40이 넘어가셨으면 이 책을 꼭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월부터 학부모총회 때 꼭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려요. 어머니들 뭐 까칠한 자녀와 소통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더 까칠합니까? 애가 더 까칠합니까? 이제 4학년 되면 본인이 더 까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한번 보시고, 꼭 저는 이 책을 보시고 같이 부모님들 우리나라 카페 잘 돼 있잖아요. 1단계로 내려갔으니까 마스크 하시고 가셔서 책 읽고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독서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엄마의 그 쫄깃쫄깃한 심장, 건강한 심장은 아이들의 보약보다 더 소중합니다. 네. 여기 있네요. 다시 태어난 중년. 여기 이 책을 꼭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담임할 때 애들에게 어버이날, 5월 어버이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추천을 했어요. 얘들아, 이거 우리 반 공동 구매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보호할 때가 되고 우리가 엄마를 배려할 때가 됐다. 이 책을 사드리면 어머니께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실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저도 이제 이거 제가 지금은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구석구석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데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다 그러면 이 전문 상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건 아이는 부모와 교사만으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는 외롭죠. 다리 하나가 발 하나가 더, 바퀴 하나가 더 있으면 세발 자전거는 안전하잖아요. 전문 상담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어머니 치매 초기에 치매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머니와 많이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에게 욕도 하고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환자인데 그걸 몰라서 그냥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로 어머니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천호동에 있는 신경정신과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좀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보험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치매 보험 이런 거 다 실비보험 그 이후로 다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애가 까칠할 때 어머니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상담 많이 받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를 바꿔보세요. 병원을. 행복한 우울증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울증 치료는 그 환자와 의사와 궁합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맞으면 과감하게 그 병원 떠나서 다른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매칭을 해주는 것이 또 어른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보시면 우리 딸이 제가 이게 아빠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그랬을 때 그 쩌는 그 표정을 이렇게 에구 우리 딸 레미가 탐탱이 짜주고 그럴 때 제 표정을 이렇게 보더니 에구 아빠 표정 쩔어 이러더라고요. 쩐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 애가 아빠 표정 쩔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표현하면 쩌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개콘처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구호를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콘 뭐 요즘 개콘 프로 사라졌습니다만 다시 같이 시작.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자, 이 밤송이 같은 우리 사춘기 아이를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이런 코팅이 필요합니다. 코팅의 기술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뭘 잘해 주셔라. 칭찬을 잘해 주셔라. 칭찬할 게 없다고요?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라?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라. 두 번째, 야단을 잘 쳐야 된다. 야단을 제대로 쳐야 된다. 야단을 제대로 치는 기술, 네가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오케이. 자, 세 번째, 공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떨 때 공감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아이가 격앙돼 있을 때, 기쁘든 슬프든 애가 그럴 때는 공감 먼저 해주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기술 뭐처럼 해줘라? 얼굴 표정 닮게, 얼굴 표정 그대로. 그래서 쩌는 표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부간의 소통, 부부간의 이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꼭 독서 토론 모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 뭐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었습니다. 네.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보세요? 네. 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지금 강의하시는 그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요새 아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네. 집에서 있게 되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게임이나 뭐 네.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빠져 있어서 네.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사귀려고 그러면은 네. 어떤 소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말씀하시는 논지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은 네, 아닙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첫 번째 지금 애들이 어른들도 힘들고 지켜보는 어른들도 힘들고 사실 애들도 많이 힘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한다는 게 실은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감히 드리는 말씀은 애가 좀 바깥에 어른도 그렇고 좀 저희 이 오금동은 중요한 것이 오금동은 이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잖아요. 제가 요 오금동 살 때 그때부터 그게 이제
88년, 89년, 89년도에 제가 그 올림픽 공원 조깅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새벽이면 5시 반이 되면 이제 조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또 끝나면 아차산에 또 강의 끝나면 무조건 아차산 갑니다. 근데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 모든 변화라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잖아요. 좋은 일도 뭐 코로나여서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사를 가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랍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애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술 같아요. 스트레스 푸는 걸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이라는 게 불과 15분만 가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여기죠. 아차산 광나라역에 내리면 아차산 쪽 올라가실 수 있고 또 아차산만 올라가도 그 외국인들이 아차산을 꽤 많이 옵니다. 왜 많이 오냐면 그 아차산이 경치가 제가 몇 년 전에 홍콩 여행을 다녔는데 홍콩 트레킹 코스가 꽤 유명하거든요. 근데 홍콩 트레킹 코스가 바다니까 바다를 끼고 걷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데 여기 그 아차산만 올라가도 한강이 딱 내려다 보이거든요. 굉장한 비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애들하고 막 집에서 하지 마시고 점심 같은 거는 그냥 김밥하고 좀 싸가지고 깔판 요즘은 깔판 이렇게 은박지 된 거 말고 이렇게 방수 코팅 된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도 스트레스 자연 속에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가야 이제 스트레스가 잘 풀리니까 거기 가시고 또 행복 아시죠? 제가 최근에 빠져 있는 말이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작은 그 소소한 행복들이 인간의 행복에 더 영향을 끼친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을 아는 것이 저는 정말 좋겠다. 여기 올림픽 공원, 또 저기 보온병원 그쪽에 일자산, 또 여기 강동 둘레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이 노는 기술이 아닌가. 왜냐? 스트레스란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잘 노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오늘 강의는 친구 잘 사귀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나가서 리더가 되는, 요즘은 리더가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서 친구가 어떤 긍정적으로 변했을 때, 아무개 뭐뭐 했네? 칭찬해주고. 또 화낼 때는 화를 제대로 내야죠. 그걸 가령 할아버지가 사주신, 혹은 아빠가 사주신 볼펜을 빌려줬더니 애가 잃어버렸어, 친구가 잃어버렸을 때 그냥 가가지고 잃어버렸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그러면 이게 친구가 제대로 안 생기죠. 오늘 마찬가지. 또 공감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굳이 가르치실 필요가 없다.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교육이 잘 된다는 건 그런 의미죠. 애가 갈등이 있을 때 갈등 해결 잘하고, 또 친구의 장점 잘 봐주고, 또 자기 서운한 감정 잘 표현하고, 그러면 인기 있는 애가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리더십의 요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애들이 결국 어떤 조직이 됐든 이런 아이들이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고 성공하는 리더가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질문 답해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또 혹시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기 코스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 검단산 말고 애들하고 다닐 수 자전거를 혹시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일단 이제 제가 수용을 하고 네, 이게 게임에 몰입이 돼가지고 네, 다른 거를 별로 생각을 안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네. 그걸 어떻게 그 게임과 전쟁이에요 지금 네, 애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게임의 심리학적인 벗어나냐. 배경이 있는데요. 게임 중독이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또 어디일까요? 중국, 일본이요. 예. 이 3나라가 왜 그 중독이 심각하냐면 이 나라들이 그 서열화된 대학이 서열화돼 있잖아요. 일본 같으면 동경대, 뭐 게이오대, 뭐 메이지대 이렇게 또 중국도 지금도 중국도 이렇게 서열화돼서 그래서 굉장한 학력 사회예요. 그런데 학력 사회다 보니까 애들이 위너와 루저,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패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나라의 아이들은 이 게임에서 오프라인 집에서도 인정 못 받아,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승자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애들이 게임 속에 몰입한다. 이게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심각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안 되겠어. 중독은 병이고요. 네. 저기 치료하는 네, 기관도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전화번호 010-5117-2391입니다. 예. 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교무부장님께 호스트를 네, 지금 저한테 넘겨왔으니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연수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주제를 잘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도 잘 들었는데요. 결국 그 자녀는 부모의 증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야 되고 부모 사이에 소통이 잘 돼야 자녀 사이에도 소통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마음에 두시고 먼저 부부 간의 소통이 잘 되고 또 대화가 먼저 되면 좋은 자녀 교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연수 있으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을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